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네, 전 세계에 계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어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직무 복귀를 했는데 이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주는 힌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힌트를 잘 이해하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오늘 신문에 제가 종이신문을 들고 왔어요. 이 머리 기사입니다. 이 머리 기사 한번 올려주시죠.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 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렇게 머리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머리 기사를 헤드라인만 보여드리고 제가 먼저 준비한 PPT를 좀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PPT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요건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되고 나서 해설집을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기 쉽도록 저 이영풍 TV에서 만든 겁니다. 아토TV에도 우리 공유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가장 그 중대하게 처리된 안건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권입니다.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서 지난 10월만 해도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부랴부랴 민주당 주도로 재판관 3명을 추천했죠. 민주당의 정계선, 국민의힘 조한창, 여야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됐다면서 마은혁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걸 임명 거부했다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 거부했다고 탄핵 소추 당했습니다. 저게 가장 중대하게 처리됐습니다. 어제. 그 이외에 보면은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방조, 묵인 또는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 또 한동훈과 공동국정을 운영하려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뭐 이런 5가지 내용의 탄핵 소추안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어제 헌재에서 내려진 결정을 보면 요 5가지 중에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위에 장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밑에 있는 4개 박스는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법률 행위가 별로 안 보인다. 근데 저 첫 번째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 장표를 보시면 다수의 재판관 결정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이렇게 났습니다. 형사재판과 비교해서 탄핵 심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각은 뭐고 각하는 뭐고 인용이 뭐냐.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기각은 무죄입니다. 무죄. 형사재판으로 치면 무죄. 인용은 뭐냐? 유죄입니다. 유죄. 그럼 각하는 뭐냐? 각하는 유보입니다. 유보. 자, 그래서 다수의 재판관들, 즉 8명 중에 5명이 무죄라고 소위 말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 사유는 보면 밑에 보면 한덕수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의 형사재판의 무죄에 해당되는 기각을 때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기각 5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 5명 내용 중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와 김복형 재판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먼저 김복형 재판관을 설명을 해드리면 김복형 재판관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 보여드린 5개 소추한 내용이 있죠. 이 소추한 내용 모두가 위헌, 위법이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는 재판관 임명 거부에는 위헌, 위법이 있었는데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기각이 된 것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소추안에 대해서는 뭐 내랑 공조, 공모, 뭐 묵인, 뭐 한동훈과 공동 운영 운영, 뭐 김건희 특검법, 내란 상설 특검법 거부 이거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깜냥도 안 되는 걸 들고 와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맡겼다 이 소리입니다. 건수도 안 되는 값어치도 없는 이런 안건들을 들고 와서 이 바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소리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다음 장표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에 또 각하 2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김복형 재판관을 잘 보라고 했죠.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 소추안 5개 모두가 위법, 위헌이 보이지 않는다. 자, 각하 2명은 또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인 조한창 재판관인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탄핵 소추는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부적법했다. 즉, 이 각하란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다시 되돌려 보낼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 이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한 명 인용은 이제 파면이죠. 파면, 정계선. 뭐 정계선 인용 한 명은 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 각하 2명을 낸 정영식 조한창 앞에 기각 의견을 냈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5개 탄핵 소추한 내용 모두에 대해서 위법, 위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음 장표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계성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로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위법성 여부는 판단 밝히질 않았어요. 즉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기각 결과로만 볼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일 오른편에 각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를 했으면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임명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거로 되니까. 그러니까 각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관들은. 즉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살린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8인 체제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8인 체제로 최종 심판이 내려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 12.3 비상계엄 위법성 여부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모두 5장의 장표인데 요걸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사를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사를 한번 봅시다. 자, 뉴스원 기사인데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알 수 없다. 5대3 불안감 엄습. 이겁니다. 이거. 핵심이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 어제부터 난리가 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하,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김복형 재판관, 우리 저 재판관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요걸 넘어가죠. 요거. 자, 저기 보세요. 제일 왼쪽에 그 다음 있는 김복형. 여성 재판관들 4명을 왼쪽으로 몰아넣고 오른쪽으로 남성 재판관들을 몰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이고 김복형 재판관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입니다. 자, 요 세 명이 뉴스원 기사에 보면 알 수 없다. 뭘 알 수 없다? 어떻게 파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5대3으로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지금 민주당을 엄습하고 있다. 왜? 그 서브 타이틀 보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할 때 김복형 재판관은 5개 탄핵 소추안 내용 모두에 위헌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위헌 위법 사항이 없다. 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준하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성향은 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유추해 볼 때 이 세 분은 굉장히 원리주의적이고 원칙적이고 절차적 흠결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비하면 절차적 흠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뭐 등등 딱풀 영장, 가짜 메모, 가짜 뉴스, 뭐 여러 가지 절차적 흠결, 진술의 오염,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할 것이냐, 딱 유추가 가능하죠. 그게 바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기각으로 났는데 그 기각이 주는 힌트가 뭐냐?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소 3명의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겠구나. 자, 그러면 8명 중에 3명 빼면 5명이죠. 5명으로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이런 불안감이 지금 민주당을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 기사 내용에도 그게 있어요.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은 헌법재판관 대심판정 그 사진 밑에 보면 김복형 기각, 정영식 조한창 각하, 민주 8대0 시나리오 물 건너가. 이건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더 밑에 보시면은 이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면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등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중에 줄 탄핵의 문제점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최소 3명의 재판관이 이탈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고 우려할 만하다. 요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바로 이런 점을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많은 외국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 줄까? 바로 5대3, 최소 5대3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자, 펜앤마이크 기사도 같은 어떤 논조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기각, 윤석열 대통령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 높였다. 여기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브 타이틀에 각하 의견의 명백한 존재, 12.3 계엄에 대한 일방적이지 않은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하로 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죠. 재판관 3명 가능성 보였다. 중앙일보. 재판관 3명 가능성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기각, 기대감 휩싸인 여당. 여기 내용을 보면 4대4 기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4대4 주장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림을 보셨으니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의 어떤 입장, 재판관들의 어떤 동향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자,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한덕수 기각한 헌재는 분열 중이다. 윤 대통령 심판에는 긍정적 영향이다. 이건 어떤 내용의 기사냐면요. 헌재에 재판관이 8명이 있는데 그동안 8인 전원일치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분열이 없는 듯한 전원일치 내용, 주문을 내고 별개의 의견으로 뭐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재판관들이 다 자기 색깔을 내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전원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거의 없다. 재판관들이 자기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더 퍼블릭 기사 한 번 더 보면 김복형 정계선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두고 정면 충돌.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정계선 재판관이 제일 왼쪽에 있죠.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보면은 한덕수 총리를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죠. 파면. 제일 왼쪽에 빨간색 인용. 즉 유죄다 이 말이죠. 죄가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을 낸 중도 진보 성향의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김영두보다도 더 세게 저기 보면 별개의 의견 포함되어 있죠. 기각 밑에. 별개의 의견 포함이 뭐냐 하면 5가지 탄핵 소추안 내용 모두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세게 박아버린 거예요. 즉 지금 저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제일 첨예하게 지금 쟁점마다 대입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법연구회 회장 정계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어제 그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더 퍼블릭 기사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혼자 한덕수 인용 의견 낸 정계선. 법조계에서는 엉터리 판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가 3,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법권연구회 그 인원이 한 150명 정도입니다. 150명. 근데 이 자들은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그 동아리 어떤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념에 따라서. 왜냐하면 만약에 저 정계선 재판관의 주장대로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즉시 임명해야 된다. 즉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3권 분립 체제잖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어떤 특정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즉시 바로 임명한다? 근데 그건 대통령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입법부가 추천하는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떤 냄새를 느끼느냐? 이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구나. 즉 입법부,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공산당 체제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요, 입법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한중의원연맹 만들어서 친목 따지고 있죠. 중국에 지금 솔직히 우리가 지금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통 선거, 일반 선거에서 뽑는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중국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공산당, 중앙당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당이 결정해서 지령을 내리면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묻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법 연구회 아닌가? 이런 게 바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닌가?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즉 입법부가 추천하는 즉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건 묻지마 임명이잖아요. 묻지마. 입법부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 묻지마 임명이거든요. 그건 행정부 수반의 임명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검토하는 어떤 모양새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면시켜야 된다. 파면되어야 한다고 보면 그럼 행정부가 왜 필요해요? 대통령이 왜 필요해요? 국회가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세계관이 묻어있는 냄새가 난다. 정계선 재판관 말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더 위험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은혁입니다. 마은혁이. 마은혁은 인민노련입니다. 여러분. 저 마은혁이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재판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어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문서를 읽어보면 한 2가지 정도가 이거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겠다. 먼저 장기적인 문제점을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이든 누구든지 간에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는 국회의원 151표 이상만 되면 무조건 탄핵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례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야 5당 다 합치면 192표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다 탄핵시킬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요게 하나 있고. 요건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문제는 이 조선일보 보던데 한덕수 내란 판단 안 한 헌재. 아까 제가 그 박스에서 말씀드렸죠. PPT로 말씀드렸죠. 내란 판단을 왜 안 했을까? 자, 여기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어제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중 뭐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타이틀에 보시면 40쪽 중 한 1쪽만 계엄 관련 40페이지의 주문서 중에 40쪽 중 1쪽만 계엄 관련 내란 판단 없었다. 내란 판단을 하지 않고 내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결정적인 힌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힌트를 안 준 거죠. 안 주고 재판관,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관련된 그거와 관련된 것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 핵심이 그겁니다. 4월 선고설이라고 하면 그죠? 4월로 넘어가라 저겁니다. 저거. 예. 4월 선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늘이 25일이죠. 25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달력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이 28일인데 오늘이나 내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지정하지 않으면 28일 오늘이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이재명 선거법 선고 있는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그러면 28일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바로 4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4월은 4월 4일, 4월 11일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이제 동아일보 보도 이거 한번 보세요. 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윤선고 방향 안개속. 이 기사는요, 소위 말해서 지금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특히 이렇게 보면 조선중앙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줄탄핵, 무책임한 줄탄핵을 하는 민주당을 굉장히 규탄하는 내용의 사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아일보는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 기일 지정해라 이런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요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엄 위법성을 판단을 피해간 현재,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 방향이 안개속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죠. 왜? 제가 방송 시작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고 방향이 대충 기각이나 각하로 굳어지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왜?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이번에 한덕수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 그 톤이 유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어떻게 될 건지 가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동아일보는 선고 방향 안개 속. 안개 아닌데. 안개가 확 그치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동아일보 편집국 지도부의 내심이 반영되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윤선고 방향이 안개 속이 아니라 안개가 지금 다 그쳤어요. 그게 보이지 않나 동아일보는? 보이는데 우리는. 자, 어제 현장 분위기를 스케치를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문영배 의외로 한덕수 총리 기각. 윤 대통령 각하 가능성 커졌다. 헌재 앞 환호. 그 앞에 밑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지금 어제 저도 헌재 앞에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경찰이 헌재 주변을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이제 다가오므로 이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데 그래서 차벽을 세우고 헌재 앞에 있던 단식하고 하는 그 공간, 여기서 이제 사거리 쪽으로 차벽을 세워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그 차벽 밖으로 나와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안국역 사거리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기각설이 이제 기각 결정을 알려지자 저렇게 막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건너면서 경찰관에게 악수를 청하는 저런 사진도 보입니다. 어제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어제 윤경숙 천만의병 의단, 그 다음 사진인 것 같은데요. 단식하다가 아주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입니다. 저분도 지금 단식을 거의 20일 가까이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 한 총리 탄핵 기각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부겸 섣부른 한덕수 탄핵 지적 뼈아프다. 민주당 무거운 책임 느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도 내일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오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 배지들은 다음 주인을 찾아서 전부 다 찢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부겸이죠. 지금 3김 3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김부겸, 김경수, 김두관, 이낙연, 정세균 이런 식으로 3김 3총이라고 있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선고가 내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순간 아마 민주당은 일대 대혼란이 벌어지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각 계파별로. 이제 자기 보따리 챙겨가지고 다음 공천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앤마이크. 트럼프와 정상회담 해야 된다. 37.5%. 그 밑에 그래픽을 보시면 트럼프 제일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개편.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뭘 말하는 거죠? 친미, 자유민주 국가들의 벨트를 강화해라. 외교 안보 치중해라. 지금 뭔가 불안하다.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트럼프, 일본 뭐 이런 동향들이 불안하다. 4대 열강의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외교 안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전환 대기조, 총리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 그리고 또 질문이 윤 대통령 복귀하면 한미 정상을 회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과제는 뭘까요? 했더니 그 다음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 해결해라. 민감 국가 해제를 해야 된다. 관세 문제 해결해라. 오늘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죠. 뭐 한 20조 가량 투자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 공장 지으면 관세 없다. 관세 없고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선제적으로 가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기업인들이 국회의원 배지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애국자들입니다. 훨씬.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있다고 저 난리를 쳐도 나라를 그냥 이렇게 망조들게 만드는데 지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 이재명 세력. 현대자동차 그룹은 소리 소문 없이 미국에 가서 투자하겠다고 20조. 이거 트럼프가 좋아하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어느 나라지? 사우스코리아. 오케이. 사우스코리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 국회의원 300명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라 망조들게 하고 말이지. 대통령 탄핵이나 시키고 줄탄핵, 장관들 줄탄핵. 결국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기각으로 그 미천이 다 드러난 거죠. 정말 한심하죠, 보고 있으면. 우리 정치 수준이 돌아가신 삼성그룹,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 말씀하신 게 또 맞는 말입니다. 기업은 초일류로 가는데 정치는 3류도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윤 대통령 그 복귀 시 개각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복귀 시 업무 범위 대통령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가 86.5%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고 각하됐으니까 대통령 업무를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86.5%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복귀했을 때 개각의 범위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 바로 밑에 그래프인데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 총리를 제외한 전면 내각 전체 전면 개각이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자마자 트럼프 빨리 만나서 한미동맹,
한미협력관계 강화시키고 대통령실 내각 전면 개각해서 정말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집어넣어서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뭐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달라진 오세훈, 민주당 불법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 당사, 강제 철거 지시. 오세훈 시장. 갑자기 왜 이러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솔직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한 입장을 보였잖아요. 응? 한동훈이 그 자기 책에 제일 먼저 탄핵 찬성하자고 한 게 오세훈이었다 뭐 하면서 뭐 그 글을 썼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응?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 밑에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천막 당사잖아요. 민주당. 저거 다 불법입니다. 불법. 예? 저거 이제 인도 불법 점거해가지고, 저 광화문 옆에 지금 가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조국당, 진보당, 정의당, 민주노총, 뭐 온갖 저 좌파단체, 일부는 반국가 세력, 다 깃발 걸어놓고 천막 치고 다 저거 불법입니다. 불법. 제가 저 천막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강하게 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오세훈 시장 빨리 저거 강제 철거하라고. 그거부터 하라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받는 공당이 저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재판 출석하지도 않아서 과태료 300만 원이나 저 부과받고 말이죠. 그러면 저기 앉아서 뭐 대통령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한덕수 탄핵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자, 오늘 어떻게 저 천막이 강제 대집행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 외국인들이 저기 가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복 빌려가지고 입고 저 경복궁 뭐 경내 그 밖을 막 인사동까지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는 저 코스입니다. 코스 저. 근데 저기다가 저 불법 천막을 설치해 놓고 정치 행위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도대체? 응?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국으로 치면 저 버킹엄 궁 앞에 저런 불법 천막 쳐놓고 영국의 노동당이 집회한다고 저리 있으면 저 불법 집회잖아. 저게 가능해요, 저게. 저게 소득 수준 1인당 GDP 35,000불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게. 얼마나 저게 후진적인 행태입니까, 정말. 저거는 고함을 안 칠려 했더니 고함 안 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이런 수준이니 국민들이 진짜 스트레스 받고 머리에 지진답니다. 내일 이재명 2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자, 오늘 헛소리 5인방 소개하겠습니다. 헛소리 5인방. 첫 번째, 이재명. 한덕수 기각에 거칠어진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선고 지연으로 물리적 내전 예고. 이거 엄청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내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리적 내전? 심리적 내전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라는 건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물리적인 내전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쇠파이프 들고 죽창 들고 나오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저게? 즉 이재명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에게 자, 전부 야구방망이 들고 쇠파이프 들고 죽창 들고 광화문 앞으로 나오시오. 그 소리 아니에요, 저게? 지금 여기 보면 중앙일보 보도 그 이재명 사진 밑에 쭉 보면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어요.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며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지속한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 아니고 물리적 내전을 일으켜라. 이 소리 같은데. 아니야, 헛소리, 저 소리. 자, 헛소리 2. 두 번째 헛소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에 민중의 성난 시위로 며칠 내 즉시 하야할 것이다. 이건 뭐 물리적 내전보다 더한 말이네. 폭동을 유발하는 이 발언 아니에요, 이게? 에? 여기 보면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기각 시엔 시위 장소가 용산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것이다.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다. 공권력이 시민들의 저항을 제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에? 이 사람 대한민국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 출신 맞습니까? 지금 광화문 앞에 좌파 단체들, 탄핵 찬성 단체들 총 동원령 내는데 몇 명 모여요? 15,000명. 근데 15,000명이 용산 앞에 모이면, 한강까지 길을 다 메운다고? 이분은 현장에 잘 나와보지 않는 분 같네요. 집회 현장에.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어디 토론 프로그램 가면은 보수 농객이라고 하면서 좌파 농객들하고 겨루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저도 이걸 봤어요.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KBS에 있을 때 토론 프로그램 담당 팀장이었을 때 이분을 보수 농객으로 패널로 출연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180도 돌변했지? 아마도 이분이 졸업한 고등학교 출신들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어딘지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이번에 홍장원 등 등등 나오는 그 특정 고등학교 또는 또 유력 정치인의 장인이 나온 고등학교, 그 특정 고등학교 서클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동안 평화 시기에는 보수 농객인 척 하면서 활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국가 세력 같은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자, 세 번째 헛소리. 중앙일보입니다. 호마의식, 산불 따라 퍼지는 음모론. 대통령실 강력 대응. 호마의식이라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불교에서 불을 환영한 밀교의식을 말한다. 이게 쉽게 하면 엄밀히 말하면 불교도 아닙니다, 이거. 쉽게 하면 무속신앙. 산에 불 내가지고 사람들 다치게 하고 짐승들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이게 지금 좌파 유튜버 극좌 유튜버 지금 폐쇄됐다고 하던데. 김건희 여사 호마의식 탓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최근 어떤 산불 난 거, 지난 주말에 산불 엄청 났죠. 전국에 한 20건 넘게 났죠. 김건희 여사의 호마의식 탓이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쓰러뜨리려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건드리기 시작하죠. 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김건희 여사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넘어지지 않으니까 또 김건희 여사 건드리는 이런 거의 뒷골목 양아치 수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사 한번 봅시다. 울산대 캠퍼스에 4차례 불지른 20대 중국인 유학생 검거. 이거 한 달 전 기사인데요. 그럼 이것도 호마의식인가? 응? 이것도 호마의식이에요? 불만 지르면 호마의식이네. 그럼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호마의식 하나? 산에 불 지르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응? 자, 또 헛소리 4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유는 이 밑에 사진 보면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며칠 전에 헌재 앞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계란이 날라와서 오른쪽 이마를 맞았어요. 저렇게 지금 계란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계란을 국회의원들에게 던지는 행위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국회의원을 폭행하는데 가중처벌을 한다? 그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특권 계급인가? 신성 귀족 계급인가?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면은 그럼 국회의원은 아주 완전히 특권 계급이 되잖아요. 지금도 특권이 많은데 왜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KTX 다 공짜입니까? 응? 왜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공항 가면은 VIP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특권 행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그 100여 가지 이상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특권 계급인데 거기다가 폭행하면 가중처벌까지 한다고 이건 완전히 국민이 뽑아줬더니 국민이 선출해서 뽑아줬더니 그 입법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대드는 이런 상황. 이거 완전히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정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게 이거는 버르장머리가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계란 맞은 노무현 대통령. 국민 화 풀린다면야. 이게 뭐냐면 백혜련이 두 번째 좀 내려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계란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위에 바로 위에 서브 타이틀이 있죠. 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연설하고 나서 계란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아,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 계란 좀 맞아줘야 국민들이 화 좀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백혜리는 이번에 뭐라고 했느냐? 계란 맞자마자 저기 빨리 잡아내라고! 종로경찰서 형사과장 뭐하냐고! 잡아내라고! 지금 그래서 저 용의자 추적하는 그 TF 팀장이 형사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회 정치가 국제적인 글로벌 수준에도 한참 뒤떨어지지만 선배 정치인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몰염치해졌다. 염치가 없어졌다.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특권의식에 쩔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면 그냥 특권의식에 쩔어가지고 선배 정치인들은 계란 한 대 맞아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뭐 계란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의 화가 풀리지 않겠나. 또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계란 맞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계란 맞으면 피부 미용에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담하고 담대하고 그냥 통 크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란 한 대 맞았다고 아 이거 테러 행위라고 해서 저 호들갑 뜨는 저 국회의원들 폭행하면 의원 가중처벌법 만들겠다고 발의하는 저 국회의원들 저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준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마 22대 국회는 좀 해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마침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헛소리 5번입니다. 이현주 배지가 무슨 의미? 윤석열 대통령 선거 지연되면 여야 의원 총사퇴하자. 자, 여기서 제가 여야 의원 총사퇴하자. 오케이. 저도 이거 찬성합니다. 22대 국회는 이미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22대 국회가 지난 5월 말에 개원해가지고 6월 달부터 해서 한 반년 그리고 한 8개월 됐잖아요. 8개월. 그 사이에 한 일이 뭡니까? 장관들 줄 탄핵시키고 결국 대통령 탄핵 정국 만들어져가지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죠?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은 제대로 처리했습니까? 뻑하면은 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풀자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하자고 하고 또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라 상품권으로 해야 된다고 무슨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야 된다고 왜? 현찰로 주지 왜 현찰로 왜 꼭 쿠폰으로 주려고 하지? 뭐 여기 사회주의 국가인가? 쿠폰으로 줘야 그 쿠폰 발행하는 브로커 회사들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거지 1.35%인가 그게 수백억입니다 여러분 수백억 기본적으로 그 천억대 단위로 갈 수 있어요. 왜 이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국회라면 마땅히 국회의원 전부 총사퇴해서 국회 해산시키는 게 낫죠. 자진 해산.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제가 왜 헛소리를 하느냐. 이현주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 이거. 이현주가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현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현주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문재인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조경태처럼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그래서 공천받고 출마했죠. 뭐 부산시장까지 출마했습니다. 이현주는. 그리고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등장하니까 또 이재명한테 가서 공천받아서 경기도에 출마해서 배지 달았습니다. 저런 철새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뭐 의원 총사퇴해서 22대 국회를 해산시키자. 그건 오케이. 그래서 저 이현주 발언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 뭐 김민전 의원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라고 이야기. 김민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현주는 최소한으로 자격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현주가 어떻게 22대 국회 해산시키자는 소리를 하죠. 본인부터 그러면 의원직 반납하고 나가라고. 이현주 본인부터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면 제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왜 이현주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뉴스 브리핑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이제 이재명 민주당 끝났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재명 민주당 끝났다. 그럴 바에 다시 판때기 다시 엎어가지고 다시 다른 정당으로 갈까? 철새의 본능이 지금 발동하는 겁니까? 아시아 투데이에서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죠. 바로 이 이현주의 헛소리에 대해서. 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하자 발언에 민주당은 의원 이현주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발라버렸습니다. 의원 개인 의견일 뿐. 이게 뭡니까? 쇼쇼쇼 하는 거죠. 쇼쇼쇼. 쇼쇼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겨레 기사에 경찰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 제한. 자, 지금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시간에 어떤 단체들인지. 대표적으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농사 짓는 이제 바빠져요. 모내기 해요. 조금 있으면. 근데 그 흙 하나 묻지 않은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왜 오는 거지? 오늘 어디 오다 보니까 이거 트랙터 시위를 제안했더니 민변이 집행정지를 냈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각됐어요. 기각되자 즉시 항고를 했는데 즉시 항고에도 이 트랙터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트럭에다가 트랙터를 실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도대체 아니 트랙터를 서울에 반입하지 말라고 남태령 못 넘어온다고 트럭만 허용해 줬더니 그 트럭에다가 트랙터를 실어서 온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할 것 같으니까 아주 다급해진 모양이지. 그 트랙터 몰고 서울 도심을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 딱지 떼입니다. 그 트랙터에는 차량 번호가 없어요. 그냥 농사 짓는 논밭에 쓰는 농기구를 왜 서울 도심, 서울 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왜 들고 온다는 소리예요? 응?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해봐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백악관에 미국 농부들이 트랙터 몰고 와서 시위하면 그거 미국 경찰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에 영국 농부들이 트랙터 몰고 오면은 그 영국 경찰이 가만두겠어요? 네? 좀 소득 수준에 맞는 짓을 하라고. 맞는 짓을. 1인당 GDP 35,000불 받으면 뭐합니까? 아직도 하는 짓이 40년 50년 전에 하는 행태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쌀 농사이가 쌀 남으면 다 그거 사줘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나 양곡처리법이나 발의하자고. 이게 지금 1인당 GDP 35,000불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5만 불 7만 불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 때렸습니다. 왜? 재판에 나오질 않아. 본인 재판에. 지난번 21일 재판에도 안 나오고 어제 재판에도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6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 재판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의 증인으로 이재명이 출석했어야 됐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증인이 안 나오니 뭐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나.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바로 내일이라도 잡으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광화문 앞에 불법 천막치게 하고 자기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들은 전부 법 지키려 하면 그 법 지킬 수 있어요. 남들에게 법을 잘 지키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본인부터 신호등 빨간불 켜지면 가면 안 됩니다. 녹색불 켜지면 가면 됩니다. 본인부터 법을 잘 지켜야지. 본인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광화문 앞에 불법 천막 쳐놓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자, 지금 현장 그 기자회견하는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 단식장, 농성장에서는 저렇게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늘 제가 아토TV 스튜디오로 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거의 30분에 한 팀씩 들어옵니다. 30분에 한 팀씩. 그리고 오후 저녁 6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후 5시 반에는 또 뭐 중고생들 뭐 이런 또 필리버스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 필리버스터 하는 저 뒤편, 바로 뒤편이 어떤 공간이냐면 중고생들이 공부 필리버스터 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참 제가 어떻게 뭐랄까요.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바로 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생들은 학교 마치면 저기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필리버스터에 힘을 보태자. 지금 1020, 30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뉴스 정리합니다. 알부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자, 제가 하나 따서 먹겠습니다. 아투TV 시청자님들은 특별 행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는 그저 드립니다. 한 박스가 30병인데 60병 사시면 30병 더해서 90병 드린답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1522-2429 전화하시면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으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한덕수 총리 기각하고 바로 기각되었고 직무 복귀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주는 힌트가 뭐냐?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최소한도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 낼 가능성이 커졌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오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바로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런 징후 때문에 갑자기 조용했던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들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난리를 치지 않나. 민주당이 불법 천막에서 뭐 투쟁을 선언하지 않나.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 그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나는 그 순간까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수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즉 이번 주 금요일 지정되지 않으면 3월 28일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 주 4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월 29일 광화문 집회, 뭐 여의도 집회, 전국 방방곡곡에서 집회에 다 쏟아져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샤우팅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각하되고 기각돼야 된다고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